네. 저는 오늘 나만의 골든타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아디오 팀 이예나입니다. 일단은 목차는 크게 6가지로 나눴고요. 재택근무의 핵심, 그리고 우리 뇌는 언제 최고 성능을 발휘할지, 그다음에 나만의 골든타임, 그리고 카페인과 생체시계의 최적 조합, 그다음에 마지막은 격려의 메시지로 목차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택근무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도 인제 재택근무를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 관리, 그리고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자유로운 측면도 있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자기 관리의 책임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집중력이 언제 제일 좋은지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언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지 이 부분을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언제 최고 성능을 발휘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PMC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보건원 산안기가에서 이제 신경과학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Circadian Rhythms in Attention이고요. 이 논문의 처음에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뇌는 각성 상태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기본 상태인 지속적 각성, 갑작스러운 자극에 반응을 하는 순간적 각성, 중요한 것에만 집중을 하는 선택적 주의, 그리고 오랫동안 집중을 유지하는 지속적 주의,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연구의 인제 논문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결국에 이 연구를 진행한 목적은 집중력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차라고 하는데요. 이게 뒤에서 말씀드릴 개인의 생체 리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개인차, 크로노타입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수면의 질 관리를 잘하는지, 그리고 나이 혹은 섭취하는 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관여가 되지만은 그중에서도 크로노타입과 수면을 가장 큰 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이제 내용을 일부를 발췌한 것을 한번 보시면요. 주의력의 구성 요소들은 밤과 이른 아침에 최저 수준에 도달을 하고 정오경에 더 나은 수준을 보이며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뒤 오후와 오후 6시 사이의 저녁 시간, 이때 제일 높은 수준을 관찰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 PMC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요. 영국의 한 공립대학교를 상대로 약 5만여 개의 시험 성적을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이제 5년간 진행을 하였고요. 5만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3가지 시간대로 나눠진 시험 성적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1시 반, 오후 4시 반. 이렇게 인제 크로노 타입에서 말하는 이른 오전,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뒤, 그리고 저녁 6시 까지 직전인 이제 좀 늦은 오후, 이렇게 타임대별로 시험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해당 시험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타임 오브 데이, 이때와 이제 이 점이 실제로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확인했을 때 오후 1시 반의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이제 통계를 냈고요. 이 논문은 실제로 그 통계에 대한 결과를 아침형 인간 25%, 저녁형 인간 15%, 또 중간형 인간이 이제 점심 먹고 난 뒤부터 좀 이른 오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6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이게 학업적인 부분만 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이제 스포츠에서도 좀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풋볼 리그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요. 이 내셔널 풋볼 리그 NFL에서의 경기를 상대로 연구 결과를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똑같이 PMC에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40여 년간 진행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풋볼 경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동부와 서부의 지역 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동부팀의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약 낮에는 293경기, 오후에는 106경기 해서 어 약 400여 경기를 상대로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 낮에서의 경기 결과는 동부와 서부의 승률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어 오후 8시 이후의 경기, 그래서 인제 서부팀은 약 오후 5시일 때 경기를 분석을 해 보면요. 서부팀은 이때 승률이 66% 였고 동부팀은 3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것일까 하고 분석을 해 보니 이제 서부팀은 오후 5시인데 이때는 운동 능력이 피크 시간대이기 때문이고 동부팀이 경기를 진행한 오후 8시는 생태식에서 휴식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은 이 자기 생체 리듬을 파악을 했을 때 가장 피크 시간대를 알면은 이 피크 시간대에 메인 업무를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함께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제가 이 생체 리듬과 집중력은 개인의 생체 리듬에도 굉장히 큰 관여를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본인의 골든타임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제시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생체 리듬은 이제 스스로가 생활하면서 쪼끔 잘 알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이때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을 바로 하니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낮에는 잠이 쪼끔 덜 깨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잠도 깨고 이제 머리가 좀 맑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 쪼끔 알아가는 과정이시라면은 이제 주말이 쪼끔 제일 좋은데요. 알람을 정해 놓고 인제 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닌 주말에 자연 수면 기상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언제 머리가 가장 맑게 뜨이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시간대별로 에너지 레벨을 체크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에 1 부터 10 까지의 점수가 있었을 때 '나는 지금 시간에는 몇 정도의 에너지 레벨이야.'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이것조차 쪼끔 감이 잘 안 오신다. '나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앞서서 논문 통계 결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에너지 패턴, 그래서 인제 새벽부터 오전, 그 정오 전후, 오후 6시 전후 이 세 가지 일반적인 패턴을 활용해서 이제 큰 생활 패턴을 한번 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2 주간의 시간대별 에너지 레벨을 체크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처음에 1 주차 때는 이제 그 생활 패턴을 맞춰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각 시간대별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1 부터 10 까지 에너지를 기록을 했을 때 그거를 계속 적어 나가면서 이제 통계를 내시면 되고요. 2 주차 때는 이제 기록한 에너지 상태를 기반으로 중요한 업무를 가장 높았던 에너지 레벨대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효율적인 업무 혹은 나만의 피크 시간대를 위해서 커피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주 레벨을 체크를 하셨을 때 아침형 인간이시라면은 이제 오전에서 정오 직전까지 좀 핵심 업무를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까지 해당 핵심 업무를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머리가 이제 '집중이 안 된다. 나의 집중력을 많이 소모를 했다.'라고 느끼실 때는 되게 가벼운 업무를 쪼끔 후순위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서 그날의 업무를 마무리하시고 다음 날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 쪼끔 아침형 인간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녁형 인간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쪼끔 일정을 짜고 난 뒤에 업무의 순위를 매기시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오후에서 이제 그날의 업무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중요 업무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제 후순위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장인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카페인과의 연관성을 함께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카페인과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생체 시계를 함께 조합을 해서 최적 조합을 알아냈을 때 또 조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이 카페인이 정말 집중력에 도움이 될까 이것부터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EFSA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식품안정청에서의 공식 인정 결과입니다. 약 75mg에서 150mg까지의 카페인은 주의력과 각성 상태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카페인은 섭취 후에 30분에서 60분 뒤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체 리듬을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오후 2시에 제일 집중이 잘 되는 타이밍이야."라고 하시면은 1시 에서 1시 반 때 커피를 한 잔 정도 마셔 주시면은 이제 2시에 조금 카페인으로 인한 각성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이 효과적인 복용량도 쪼끔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중용량, 대용량이라고 하는 이제 300mg 이상보다 저용량이 쪼끔 더 주의력과 각성 상태 개선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 에서 300mg이라고 하면 쪼끔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로 일반적으로 한두 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복용을 하실 때 이제 저용량으로 복용을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2번의 피크 타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녁형 인간이실 경우에는 점심 식사 이후에 한 잔을 드시면은 이제 오후 2 시쯤에 각성 상태를 조금 더 도움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한 4 시에서 5시 사이에 한 잔을 드시면은 오후 6 시에 피크 타임 시간대에 의한 각성 상태를 조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체 시계를 함께 조합을 했을 때 카페인 전략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피크의 30분 전, 두 번째 피크의 30분 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쪼끔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녁 시간 이후에 드시는 카페인은 수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수면의 질이 저하가 되면은 이제 또 연관관계에 따라서 앞에서 그 논문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에 의한 이제 또 그 서큘러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집중력이 되게 안 좋아지는 저하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이렇게 카페인을 생체 리듬에 맞춰서 잘 섭취를 하시면은 어 하이 포커스 피크 타임을 쪼끔 본인이 잘 알아서 조절하시고 그 업무에서 성과를 보실 수 있는 생체 리듬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업 리듬 만들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50 분을 집중하고 10 분을 휴식하는 패턴이 집중력 지속 시간에 최적화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50분 집중 10분 휴식은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90 분이 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 시간일 수도 있고 그 패턴은 되게 다양하지만 결국에 이 리듬의 핵심은 내가 집중하는 시간과 그 다음 집중을 위한 휴식 단계 이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체 리듬을 조금 알아가면서 내가 휴식이 언제가 또 필요한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레벨을 분석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점은 내가 어느 시간대에 제일 집중이 잘 되냐도 있지만 내가 어떤 시간대에 집중이 제일 떨어지냐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억지로 앉아서 이제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 성과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될 때는 잘하다가 이제 집중이 좀 떨어질 때 휴식을 얼마 정도 가질지 그 휴식 시간에는 그냥 뭐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어나서 잠깐 바람이라도 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한 페이지만 해도 읽는 것인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지 이런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서 머리를 잠깐 업무에서 환기시켜 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체 리듬을 알아가고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하다고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마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제가 논문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연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연구의 인과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생활 피크 타임을 3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새벽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업무 준비를 하거나 쪼끔 잠에서 깨거나 각성 상태를 위한 준비 시간에 돌입을 했다가 모두가 퇴근을 하시고 난 뒤 새벽부터 자기 직전까지의 엄청난 집중을 통해서 남들의 6 시간 정도의 효율을 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런 생활 패턴은 개개인이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패턴을 스스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2 주간 아니면 길면 3 주간의 그 생체 리듬을 찾는 골든타임 찾기 연구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카페인 적정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직장인들이 이제 카페인을 계속 섭취를 하면서 '아 이제 나는 2잔 갖고 효과가 안 나와. 4 잔을 마셔야 돼.' 아니면은 뭐 인제 '샷을 뭐 2 번, 3번 추가를 해서 먹어야겠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도 제가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 카페인을 디톡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섭취량을 늘려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내성을 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저용량이 제일 각성 상태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카페인에 익숙해져서 계속 2 잔, 3잔 이렇게 추가해서 드시면은 이 효과적인 각성 상태에도 어긋날 뿐더러 몸이 계속 내성이 쌓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인 섭취량이 더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2-3일 정도 카페인 디톡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카페인을 주지 않고 이제 무조건 본인의 효과적인 휴식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카페인은 각성을 위한 것인데 왜 휴식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을 위해서는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인과관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을 도와주는 카페인을 잠깐 디톡스를 해야 된다면 이제 스스로가 뇌를 환기시키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잠깐 업무에서부터 눈을 돌렸다가 그다음에 집중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는 것인지를 그 패턴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를 하시다가 '아 내가 인제 내성이 생겼다.' 하면은 2-3일 동안 디톡스 기간을 가지시고 그때 또 본인의 휴식 패턴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의 장표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80% 성공이면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완벽하게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엄청난 집중력을 투자를 하면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해내는 거에 따라 다른데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은 스스로에게 강박증도 생기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완벽하게 해낼수록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걸 해낼 수 없어.' 라는 이런 멘탈적인 부분도 함께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자신의 생체 리듬을 알아가고 그거를 맞추고 고쳐 나간다는 것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10분 더 일찍 일어나기, 커피를 10분 일찍 마시기, 핵심 업무를 1 시간 늦게 시작하기 이런 자신의 생체 리듬을 수정을 하고 거기에 내가 이제 최적화가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생체 리듬을 알아가고 수정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체 리듬을 알아가서 업무뿐만이 아니라 취미 활동
그리고 즐거운 주말에 휴식 시간을 보내시기를 인제 기원을 하면서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 논문 내용이 쪼끔 더 자세하신 분들은 해당 출처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쪼끔 더 자세히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세미나는 인제 여기서 끝이 났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 연구 결과 그래프 있었잖아요. 그 1시 반에 피크였던 그래프. 네. 이게 혹시 커피를 먹은 거랑은 연관이 없는 그래프일까요? 이게 1시 반에 피크인 게 왠지 점심 먹고 커피 먹고 나서 딱 그 시점인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완전히 그 서커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이 생활 패턴에만 관련된 연구 결과고요. 커피랑은 이제 관련이 없지만은 사실 대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커피를 마신 거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해당 연구 결과는 카페인은 일단은 관여되지 않은 연구 결과입니다. 다른 분들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